네. 칼륨 이온. 루비듐 이온. 자, 요게 플러스 자리. 요 정도만 알면 돼. 자, 네. 2 플러스에는 베릴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있고, 칼슘 이온, 자, 스트론튬 이온. 바륨 이온, 구리 이온. 철 이온, 아연 이온, 나비온.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플러스 그룹, 2 플러스 그룹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3 플러스에는 하나만 써 있을 거야. 알루미늄 이온. 자, 마이너스에는 플루오린 화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 브로민화 이온.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탄산 수소 이온, 질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그 다음에 자, 요 이온이 뭐지?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E 마이너스에는 산화 이온, 황화 이온, 탄산 이온, 황산 이온, 크로뮴산 이온. 중크로뮴산 이온. 그 다음에 3 마이너스에는 인산 이온, 자, 붕산 이온. 자, 이렇게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 17개씩 써놨는데 선생님이 자, 네. 17 곱하기 17 몇이야? 289지? 네. 자, 요걸로 289개의 화학식을 만들고 쓰는 거야. 우선 자, 그러면 화학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화합물에 대한 기본 법칙이 있어. 법칙. 법칙은 뭐냐면 플러스 이온 전하량 총합은
반드시 마이너스 이온 전하량 총합하고 같아야 돼. 자, 중성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네. 그러면 더해서 0이 되면 돼. 자,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0 되니? 네.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 그냥? 1대1이. 1대1로 결합시키면 된다는 뜻이야. 자, 네. 2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1대2. 그렇지, 1대2지. 3 플러스 2 마이너스는? 2대3이요. 2대3. 자, 이거는 다 쉽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자, 요게 화합물을 만드는 기본이야. 이거 가지고. 그런데 규칙 중에 있지.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쓰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예외는 딱 하나 있어. 요거. 아세트산 이온만 양이온을 나중에 쓰면 돼. 자, 외국에서는 그냥 이것도 똑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이것만 예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읽을 때는 음이온 이름에 양이온 이름을 불러주면 돼. 그런데 이온자는 생략이야. 자, 이온자만 모두 빼고 이름을 읽어라 이런 얘기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를 쓸 때가 있죠. 네. 괄호를 쓸 때는 어느 때냐면 다원자단 이온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된 이온이야. 이 다원자단 이온이 둘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A가 N 플러스야. B가 N 마이너스야. 얘네들이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하냐면 M하고 N은 대각선 아래로 교차시키면 돼. 그래서 얘네들 화학식은 A의 N, B의 M이라고 쓰면 되는데 자, 이걸 다시 이온으로 만들어라 라고 할 때는 N개의 AM 플러스 그 다음에 M개의 B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시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M하고 N이 같으면은 이거는 1대1이지. 네. 1일 때는 생략해서 쓰는 거지. 자, 그런데 MN이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A와 B가 다원자단 이온인 경우에는 A, B에 괄호를 써라 이런 얘기야. 이게 자, 적에서 양이온 중에 수소만 빼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하는 건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 돼. 우리 자 화학에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수소만 빼면 전부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 네. 알겠지? 자, 네. 그러면 화학식을 여기에서 289개 만드는 거 다 할 수 있겠냐? 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지? 네. 자, 그러면 명명법 6가지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해보자. 자, 명명법이라고 하는 건 화학식을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 두 종류로 되어 있는 화학식은 자, 쓸 때는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면 금속을 먼저 써요. 그리고 비금속을 나중에 쓰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읽을 때는 비금속을 먼저 읽고 화자를 부르고 그리고 금속 이름을 불러주면 돼. 그런데
비금속 이름 중에 소로 끝나는 게 있죠. 네. 산소, 염소 이런 것처럼 소는 생략이야. 자, 그런데 이 화라는 뜻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엇 무엇과 결합한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봐. 그러면 이 뜻은 비금속과 결합한 금속이란 뜻이 되겠지? 네. 그러면 NaCl 이거 원래 읽을 때는 염소와 화, 염소와 결합한 나트륨 이렇게 읽겠지 원래는. 네. 근데 소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염화나트륨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KI는 뭐라고 읽으면 되지? 아이오디나 칼슘. 칼륨. 칼륨. 네. 아이오딘이나 칼륨. CaCl2는 염화 칼슘. 염화칼슘. Fe2O3. 산화철. 네, 산화철. 요거는 조금 이따 더 다시 배울 거야. 자, 이게 명명법 첫 번째예요. 이해됐냐?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자, 황산구리 해놓고 투수용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네. 이 뜻이 뭔지 배운 적 있어? 그, 없지? 네. 그걸 배울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금속 이온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인 경우가 있어. 금속 이온의 전하량을 괄호 속에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해요. 자,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이온도 있거든. 자, 이거 봐봐. 자, 거기에 두 가지 얘만 있는데, 자, 염화주석 2하고 염화주석 4하고, 자, 선생님이 보내준 거에서는 염화주석 4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산화철 2하고 산화철 3하고 산화철 3분의 8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야. 이게 네.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화학식으로 쓸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네. 금속의 전하량이 저 가로 속에 있는 숫자야. 그럼 봐봐. 여기선 주석이 금속이지. 네. 그러면 주석이 2+예요 라는 뜻이거든. 네. 그러면 염화이온은 마이너스지. 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화학식은. 주석은 SN이야. CL2. 에이, SN, CL2. CL2 해놓고 여기다 2만 붙이면 돼. 똑같이. 자, 그러면 염화주석 4는 어떻게 써야 되겠니? SnCl4요. SnCl4.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똑같이 4. 그러면 산화철에 철이 여기에선 2+지. 네. 산소는 2-지. 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FO. 어? 아, Fe. FEO. FeO. 그리고 똑같이 2. 네. 산화철 3는 어떻게 쓰면 될까? Fe2O3. 그렇지. Fe2O3. 그러면 산화철 3분의 8짜리. 자, 3분의 8을 정수로 만들려면 몇이 있으면 돼? 3개요. 3개 있으면 되고. 그러면 플러스 8이지. 예. 그러면 산소는 몇 개 5호. 필요해? 5호.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는 3분의 8 똑같이만 써주면 돼.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네. 자, 거기 2페이지 맨 밑에
두 가지 얘밖에 없는 거. 자, 선생님이 써준 거 더 쓸 수 있도록 해봐. 그 우리의 CABR2도 써야 되고 KI도 이름 써야 된다. 네. 음. 다 썼냐? 잠시만요. 썼어요. 그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수소와 비금속 두 종류로 돼 있는 거 있어. 두 종류로 이루어진대. 자, 그런데 쓸 때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 자, 비금속이 15족까지 H를 나중에 적어요. 근데 비금속이 16, 17쪽인 경우는 있지. H를 먼저 적게 돼 있어. 그리고 자, 읽을 때는 비금속 이름 뒤에 화자를 붙이고 수소라고 읽으면 돼. 역시 비금속에서 소는 생략해서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거 봐봐. CH4, NH3 여기에서는 H를 나중에 썼는데 H2O는 먼저 쓰고 HF도 먼저 썼어. H2S 뭐 이런 거 먼저 쓴단 말이야. 16, 네. 17쪽인 경우는 먼저 써. 자, 근데 얘는 탄화수소의 한 종류. 메테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네. 요거는 암모늄. 암모니아. 얘는 물이라고 물. 있잖아. 이런 거는 외워야 돼. 관용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별명처럼 불렀던 건데 이름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네. HF는 뭐라고 읽으면 되지? 플로리나 수소. 플로리나 수소. H2S는 황화산 수소. 황화수소. 이렇게 읽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특히 HF, HCl, HBr, HI가 물에 녹잖아.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산이라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HF가 물에 녹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뒤에 플로리나 산만 붙이면 되니까. 플로리나 수소산. 그렇지. 플로리나 수소산. HCl이 물에 녹으면 어, 염화 수소산. 네, 염화수소산. 특히 그거를 염산이라 부르잖아. 네. 그리고 HBr이 물에 녹으면 브로미나 수소산. HI가 물에 녹으면 아이오디나 수소산. 자, 무슨 산이라고 부르는 건 이처럼 H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네. 그래. 요렇게 된 게 세 번째 규칙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수소와 음이온의 다원자단이 있어요. 자, 쓸 때는 수소 먼저 쓰고 다원자단을 나중에 쓰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딱 하나 있다. 예외는 아까 외웠던 대로 CH3COO 다음에 수소 붙는 거. 이게 이름이 뭐냐? 아세트산. 그렇게 읽잖아. 그러면 읽을 때 잘 봐봐. 읽을 때는
다원자단 이름만 읽어요. 이온자 빼고. 그러면 얘네는 있지 이름이 무슨 산으로 끝나요. 이름이 전부. 자 그러면 CH3COH는 뭐라고 읽으라고? 아세트산. 아세트산. H2CO3는 아, 탄산. 아, 탄산. H2SO4는 황산. 황산. HNO3는 질산. 그래 이렇게 읽어라 이런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게 거기에 나온 대로 이름들을 쭉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5번째 금속과 다원자다. 자 얘도 쓸 때는 금속 플러스 다원자단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도 얘 외는 딱 하나야. CH3COO 다음에 금속을 써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 다원자단 이름 뒤에 금속 이름 그대로 붙여. 자 여기에서도 역시 이온자는 생략이야. 그러면 여기는 화가 안 붙지? 네. 자 Na2CO3는 뭐라고 읽어야 돼? 어, 타- 탄산 탄- 나트륨. 탄산나트륨 그래. 그 옆에 어, 자 KMNO4는 뭐라고 읽으면 되니? 한영이도 이거 제대로 안 외워져 있는 거야. 과망가니즈 산칼륨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네. 어, NaHCO3는 탄, HCO3가 탄산수소이온이었어요. 탄산수소, 수소 나트륨. 그래 탄산수소 나트륨. 어렵지 않아. K3PO4는 인산칼륨. 네. Al2SO43는 황산 알루미늄. 그래 황산알루미늄. 그 다음에 CuSO4는 뭐라고 읽으면 돼? 황산구리요. 황산구리. 그렇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이다. 비금속과 비금속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의 이름. 자, 얘네는 쓸 때는 주기율표의 왼쪽 원소 먼저 써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원소를 나중에 써. 근데 만약에 같은 족이다 그러면 아래 원소를 먼저 쓰고 위의 원소를 나중에 쓰게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읽을 때는 자 읽을 때 잘 봐. D 원소의 숫자 먼저 읽고 숫자를 읽어. 그리고 D 원소의 이름을 읽고 화자를 붙이고 앞원소 숫자를 읽고 앞원소의 이름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CO2 이거 어떻게 읽었니? 이산화, 이산화탄소로 읽었지? 이산화탄소. 네. 근데 잡아 비원소의 소는 생략을 해주고 앞원소의 숫자가 1은 생략을 해요.
자, 이렇게 읽으면 잘 봐. 뒤에 원소의 숫자가 2지. 네. 그리고 뒤 원소는 산소지. 네. 화 붙이고. 앞원소의 숫자는 1이지. 네. 그리고 탄소지. 네. 그래서 이거 빼봐. 그래서 음.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 거야. CO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일산화탄소. 그래, 이게 일산화탄소.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거잖아. 자, SO2는 뭐라고 읽으면 돼? 이산화황. 이산화황. 자, CCl4는 그럼 뭐라고 읽으면 되냐? 사염화. 사염화. 탄소. 그래, 사염화탄소라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게 이렇게 되면은 기호가 아니잖아. 4개의 네. 염소가 결합한 탄소구나 이런 뜻이잖아. PCl5는 오염화인. 오염화인. 자, N2O는 일산화 질소. 일산화, 이질소. 이질소. N2O4는 사산화 이질소. 그래, 그렇게 읽으라겠죠. 자, 요것만 이 6가지만 알아도 한영아 이제 화학식을 네. 쓰고 있는 게 수천 가지야. 네. 이렇게 해서 명명법 6가지는 끝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네. 명명법은 선생님이 딱 한 번만 수업을 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냐?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넘어간다. 네. 자, 제일 처음 화학의 1단원에서 보면 화학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이 나와. 그치? 화학과 우리 네. 생활 해가지고. 자, 제일 먼저. 자, 식량 문제와 해결을 한번 보자. 자, 의식주 건강 문제를 화학이 해결했는데, 자, 식량 문제가 왜 생기는 거야? 사람이 많아져서요. 그래. 자, 인구급증으로 사용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천연 비료로 생산성에 한계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자,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비료의 3요소가 자, 밝혀져요. 질소, 인, 칼륨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거든. 네. 자, 그래서 보슈 하버라는 사람이 자, 공기 중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키죠. 그래서 이 식을 만들었잖아. N2, 3H2, 2NH3. 자, 이 식을 만들어서 식량 증대에 기여를 하게 되겠지. 네.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는 비료공업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질소가 들어가 있잖아. 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어. 자, 비닐이 발명되지요. 네. 자, 이거 비닐이 발명돼서 뭐를 만드니? 비닐봉지.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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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투. 물론 비닐봉투도 만들지만. 자, 비닐하우스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수확하잖아. 네.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식량 문제 해결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돼. 그리고 네. 살충제, 그 다음에 제초제 개발이 되지. 네. 그러면서 이 식량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단 말이야. 네.
요게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자, 의료 문제와 해결. 자, 첫 번째 문제가 왜 생겨? 어, 사람이 맞아,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인구 급증으로 사용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천연섬유, 뭐 비단이라든지 마라든지 면이라든지 등등등은 대량 생산이 어때? 안 돼요. 어렵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천연섬유는 있지. 흡수성은 좋은데 쉽게 달아. 이런 단점들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를 해결한 게 뭐니? 합성 섬유가 개발이 되잖아. 누구야? 네, 나일로,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예요. 네, 그러면서 얘네는 질겨. 그 다음에 얘는 흡수성이 좋지 않아요. 네, 자, 이게 바로 해결이야, 여기까지. 자, 네, 나머지는 거기 보면은 또 많이 있지.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그 다음에 자, 미래 의료에는 기능성 소재를 결합한 것. 이런 네, 것들이 다 온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 건 읽어보면 된다. 자, 네, 이게 화학에서 해결할 의료 문제 해결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거 문제죠. 네, 자, 역시 문제가 왜 생겨? 사람이 많아요. 네, 맞아, 인구급증. 그 다음에 자, 건축 재료가 뭐뭐였냐면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지푸라기 등등등 이런 걸 이용해서 대형 건물을 건축하는 게 불가능하지? 네, 자, 이거를 제일 먼저 두 번째 해결을 한 게 뭘로 해결했을까? 철의 재련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건물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 네, 그래, 철의 재련을 통해서 철을 얻어냈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서 건축 재료가 발달을 해요. 자, 그러면 건축 재료가 어떤 것들로 발달이 됐는지 또 한번 봐야 돼. 자, 거기에는 석회석을 가열하잖아. 네, 얻은 생석회라는 게 있어요. 자, 점토 등을 섞어. 이게 뭐야? 시멘트라고 불러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를 가열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석회야. 요 CaO에다가 점토 등을 섞은 게 시멘트가 돼. 자, 시멘트에 모래, 자갈 등을 섞은 게 뭐죠? 어, 그,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해요. 네, 그런데 당기는 힘에는
되게 약해. 네. 자, 그 다음에 자,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은 구조를 뭐라고 부르지? 철근 콘크리트라고 불러. 대형 건물을 짓기에 적당하죠. 네. 그리고 유리가 개발이 됐지. 네. 자, 유리가 개발되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창문을 꼭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유리로 만들면 되지. 네. 그 다음에 단열재가 개발이 되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 재료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어. 거기 그냥 쭉 읽어보면 나오지. 네. 네, 그러면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넘겨보면은 알루미늄 뭐 창틀에 사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걸 읽어봐도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야. 자, 첫 번째. 최초의 합성의약품. 뭐죠? 아스피린.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은 어떻게 얻어냈냐면, 자,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을 아세트산과 반응시켜서 얻어요.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부르거든. 네. 이게 바로 아스피린이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니실린이 개발이 돼요. 최초의 뭐니? 항생제. 항생제라고 불러. 네. 자,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숨을 구한 것들이 바로 이 건강 문제 해결이야. 자, 여기까지도 어려운 건 없지? 네. 자, 너 일단은 요 부분에 굉장히 쉽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네. 수능에서도 일단은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네. 자, 보자 이제 탄소화물 이렇게 나오는 거 보자. 탄소화물의 유용성이라 그래서 탄소화물이라는 게 나와 있죠. 네. C와 HOMPS 등으로 구성이 된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화물이라 부르는데, 자, 탄소화물의 다양성을 한번 보자. 탄수화물은 첫 번째 생명체에 있죠. 네. 생명체에는 유기물의 형태가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있고요. 음식에도 있죠. 네. 맞아요. 음식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의약품에도 있어요. 항생제, 항암제, 해열제, 진통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무, 플라스틱, 합성섬유, 천연섬유. 자, 이런 거에도 모두 탄수화물이야. 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비누. 자, 이런 것들도 다 탄수화물들이거든. 네. 자, 이런 굉장히 탄수화물은 우리 생활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하더라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자, 탄수화물의 원료는 어디에서 얻어내냐면 원유를 분리하여 얻어내요. 우리가 입는 옷들 합성섬유를 있지. 이 네. 다 어디서 얻어낸 거냐면 원유 분리해서 거기에서 단위체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섬유를 만들거든. 자, 요 정도 네. 알아두면 될 거야. 거기에서는. 됐니? 네. 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뭐냐라고 나와 있어.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이유는 C는 몇 조 원소죠? 가, 가족이요. 14족. 14조 원소로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요. 전자 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자 4개와 네. 단일 결합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원자와 이중, 삼중 결합도 가능해. 네. 그 다음에 얘네는 탄소는 다른 탄소와도 어때? 결합해서. 결합이 쉽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합물의 경우 사슬형, 가지 달린 사슬형, 고리형 다양하게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네. 탄수화물이 다양한 이유예요. 네.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 끝난 거야. 자, 그러면 탄소화물의 종류를 볼 거야. 자, 첫 번째 탄화수소. 탄수화물 중에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자, 무엇과 무엇으로만 구성되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것을 우리는 탄화수소라 하는데 네. C가 N개면은 H는 2N 플러스 2, C가 N개면은 H는 2N, C가 N개면 H는 2N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 네. 자, 그리고 예, 탄화수소 중에 우리는 뭐를 공통으로 보냐면 자, 얘네는 연소될 때 네. C가 있으니까 CO2하고 H가 있으니까 H2가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많은 열이 발생해. 네. 자, 많은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탄화수소는 연료로 많이 사용하지. 네. 그래서 메테인. 자, 메테인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메테인의 특징은 C에 H가 이렇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네. 얘네는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요. 네. 물에 안 녹아. 네.
그리고 자 연소시 많은 열을 발생해. 그래서 이 연소를 반응시키는 거는 CH4 O2하고 반응시켜서 CO2 이 H2O. 자 LNG. 자 이거는 뭐라고 불러? 압축 천연가스라고 부르죠. 네. 자 거기 뭐라고 나있냐? LNG 액화 천연가스. 네. 액화 천연가스. 그 다음에 CNG가 압축 천연가스라고 불러. 네. 이거는 버스 연료로 사용돼요. 네. 자, 이게 바로 메테인의 특징이야. 됐니? 네. 자, 그래. 요 정도 알아두면 탄화수소는 또 끝나겠네. 네.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 지나서 두 번째 이제 알코올 보자. 자, 알코올은 탄화수소에서 H 대신 OH가 결합한 것이 알코올이야. 그래서 네. 이렇게 CH4 대 CH3OH 네. 에탄올 C2H5OH 에탄올. 네. 자, 이 중에 자, 요 에탄올의 특징을 보면 자, 요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네. 자, 요거는 그 번호는 신경 쓰지 말고 봐. 네. 자, 이 에탄올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술 냄새가 나. 자, 그 다음에 술의 원료죠. 네. 자, 얘도 연소 시 CO2와 H2O가 발생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발효시켜 만들어. 네. 자, 포도당을 발효시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물과도 기름과도 섞이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의료용 소독용 알코올에 사용하지. 네. 소독용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 뭐냐면은 자, 끓인 물하고 거기에 보면은 소독용 손소독제 만들기 나와 있죠. 네. 자, 에탄올과 끓인 물을 4대1로 섞은 후에 글리세롤과 고농축 오일을 섞어도 섞이는 이유야. 이게 알코올은 물과도 섞이고 기름과도 섞이는 성질 때문에. 네. 그리고 바르면은 시원하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에탄올이 쉽게 증발하기 때문이거든. 네. 이런 것이 알코올의 특징이에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카복실산. 자, 탄화수소에서 H 대신 COH가 결합한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거를 보자. CH3COOH 특징. 네. 아세트산의 특징은 자, 얘는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물의 노가 약한 산성을 띠요. 네. 자, 약한 산성을 띠고 그 다음에 빙초산이라고도 불러. 네. 어는 점이 17도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아세트산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지? 음료에 제조하기도 하죠. 네. 의약품의 원료가 돼요. 이해되니? 네. 3, 4% 용액을 뭐라고 불러? 네. 식초라고 불러요. 자, 얘는 물의 노가 약한 산성을 띈다가 중요해.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탄화수소에는 자, 포말데하이드가 있어. 네. 포말데하이드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포말데하이드는 세집 증후군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자, 네. 주석제 원료로 사용을 해. 그리고 유기용매로 사용을 해요. 네. 이 정도 알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아세톤. 아세톤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물과 네. 잘 섞여요, 둘 다. 네. 그리고 얘도 유기용매로 사용해. 네. 자, 매니큐어 지우는 데 사용하죠. 네. 자, 요 정도 알아두면은 여기서는 탄화수소부터 해서 탄소화물의 특징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네. 됐니? 네. 자, 그 다음. 자, 넘겨봐. 자, 오늘은 선생님이 거기에 보면 원자, 원소, 분자, 화합을 구별하는 거. 네. 그리고 10쪽에 보면 화학식의 종류는 지금은 크게 안 나오니까 그거는 빼고 네. 원자, 원소, 분자, 화합을 구별하는 것까지만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이제 외워야 돼. 네. 자, 근데 한명이는 원자와 원소, 분자, 화합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냐? 네. 확실해? 네.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거 있어? O2하고 N2, H2. 다 틀렸고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거. 아, 원자는 Fe, 원자는 Fe. 그 다음에 원소는 O2, N2, H2. 세 개? 어, 네. 그 다음에 분자는 나머지, 네. 나머지 다? 거봐, 어, 한영이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수능에 무조건 1번 문제로 나왔었거든. 네. 보기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것도 구별을 해야 돼. 자,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잘 봐. 원자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표시된 것만, 이것만 원자라고 읽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원소 주기율표에 CH4나 O2나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지? 네. 뭐가 들어가 있어? F는 들어가 있네. 네. 그래서 여기서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거 F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는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 1개, 2개, 3개, 4개 이거는 표현이 가능해. 근데 네. 원소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서 겹쳐.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표시된 거. 네. 자, 이게 겹치니까 원자로 읽을 수 있다면 원소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네. 그 다음에 원소는 한 종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 물질도 원소로 읽을 수 있어. 여기에 보면 한 종류 원소로만 구성된 건 뭐야? O2, N2, H2지. 네. 걔네들도 원소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네. 원소는 종류, 가지수, 성분 이거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세 번째 분자는 뭐냐? 분자란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야.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자 개수를 셌지. 네. 그러면 원자라고 써야 돼? 원소라고 써야 돼? 원소요. 원자죠. 아, 원자. 아, 자, 숫자를 셀 때는 원자라고 읽어야 돼. 네. 근데 얘가 종류로는 모두 비금속 원자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선 비금속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이건 종류기 때문에. 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네. 어떤 예외가 있니? 이론자 분자도 있어. 네. 헬륨, 네온, 아르곤 18조 원소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분자는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다 그럼 틀리겠지. 네. 자, 분자는 나눌 수 있죠. 네. 일반적으로 원자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요. 나누어질 때 네. 물질의 성질을 잃어요. 네. 그 다음 화합물.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두 종류를 따졌으니까 여기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화합물이라고 읽는 거야. 자, 그러면 네. 이제 요거 그 밑에 많이 비어 있는 곳 있지?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따져보자.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건 뭐라고? 어, 원, FE, F밖에 없어 여기는. 그러면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건 또 뭐야? O2, N2, H2, H2 또 FE, Fe까지. 그러면 세 번째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거. 어, C,
그래, CH4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돼야 된다 그랬잖아. CH4 또 O2 O2 또 CO2 CO2 또 H2O H2O 또 어 N2O H2O N2 H2 NH3 NH3 Fe2O3 아니야. CO CO2 CO2는 위에 있으니까 빼고. 어, 자, 화합물로 여기에서는 Fe2O3는 금속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네, 될 수 없어. 너 분자가 아닌 거에 분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틀리는 거야. 네, 자, 화합물로 읽을 수 있는 거. 어, 구조수 이상. 네, 이게 화합물이 되는 거야. 네, 자, 거봐, 한영아.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저는, 없어? 네, 근데 너도 봐봐. 저 네 가지의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 확실하게. 네,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화학에서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주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려. 네, 자, 요거 그 밑에 얘에다가 쭉 다 적어주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야. 네, 다음 시간에 양적 관계가 들어가요. 화학 네, 식량부터 해서 뭘 들어가고 하는데 그 화학 식량을 배우기 전에 일단은 요 부분 쉽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다. 네, 반드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외우고 진행해야 돼. 네.